어머니는 가정부 아니세요? 며느리 말에 전 재산 싹 팔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혜진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짐을 들고서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왜 부르는 거니? 조금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가정부라고 불러놓고선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호민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문제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 집사람 1달 정도만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응? 갑자기 우리 집에는 왜? 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한데 아무리 그게 며느리라고는 해도 말이야. 그게 제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요. 엄마도 알다시피 집사람이 이번에 발목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돌봐줘야 할 텐데.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양친이 없는 고아였거든요. 정확히는 대학교 때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다친 며느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미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무시를 하나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딱 1달만이야. 그 이상은 나도 힘들어.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정말 불쌍했어요. 발목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서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몸이 돼서 폐만 끼치는 것 같고요.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처음 일주일은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뭘 해도 고맙다고 하고 불편한 와중에도 뭐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좀 해볼게요. 응? 아니야. 그 몸으로 무슨 설거지니? 그냥 푹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가만히 서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익숙해질수록 소중함을 잊는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3주쯤 되고 나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배고프다. 이른 아침 제가 아직 자고 있는데 들려온 소리.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좀 더 푹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 배고프다. 누가 맛있는 요리라도 안 해주나? 설마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자려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 내가 직접 해 먹어야지. 아픈 다리를 끌고 말이야. 집에는 저랑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저한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뭐야 저게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요? 며느리님이 식사를 하고 싶다는데 어차피 당시에는 아들의 복귀까지 1달밖에 안 남은 상태였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만. 내가 음식을 해주마. 네? 정말이세요, 어머니?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애가 아가리는 아주 누가 쭉짓기라도 한 것처럼 해벌쭉하게 벌어지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라. 괜히 움직였다가 상처 덧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이 불편한 동거도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별일 없죠? 여기야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왜 전화한 거니? 뭔가 불안한데? 설마 출장이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정확하시네요. 회사에서 한 달 정도만 더 있어달라고 해서요. 아, 진짜. 이놈 자식이 엄마 쓰러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나? 속으로는 온갖 쌍욕이 튀어나왔지만 안 그래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런 말까지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다음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족발 드시는 거 어떠세요? 저의 속은 모르고 명랑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불편한 동거. 하지만 저라고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있잖니. 너네 남편에게 들었겠지만 녀석이 한 달 더 있다가 오겠다고 하는구나. 네,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면목 없어요. 제가 다리라도 빨리 나았다면 모르겠는데, 또다시 다리를 핑계로 불쌍한 척.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다리야. 천천히 나으면 그만이지. 여하간 그동안 나 혼자 참아왔지만 이제는 규칙을 정해야겠다. 규칙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말해보렴. 너 지금도 걸을 수는 있지? 아니, 그게 새벽에 화장실 갈 때 멀쩡하게 걷는 거 봤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생각은 마라. 앞으로 음식 먹고 나면 설거지랑 그다음 간단한 집 청소 같은 건 네가 맡아서 해라. 전동 세탁기 돌리는 것 정도도 내가 해주면 좋겠고 말이야. 어머니. 하지만 전 아픈 환자인데.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전 발목이 다쳤잖아요. 원래 몸도 약한 편이고요. 그러니? 난 50년 허리 디스크에 무릎 고관절 10년 전에 받은 자궁암 수술이 떠오르는구나. 이래도 내가 나보다 환자니? 그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어머니. 암 환자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쩌겠나요, 이대로라면.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제가 미쳐버릴 텐데요. 그렇게 며느리와 규칙을 정하고 나니까 조금은 한숨이 트이더라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집안일을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점심쯤 바깥에 택시를 타고 외출했던 며느리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응? 뭐 그런데. 왜 그러니? 그럼 정말 죄송한데. 이따가 장단 좀 맞춰주세요. 장단? 무슨 장단을 말하는 건데? 이따 보시면 알아요. 얘가 낮부터 막걸리라도 한 잔 들이킨 건가? 벼랑간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저 하던 대로 편한 옷을 입은 채로 거실에서 마저 TV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야? 누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눌러? 순식간에 열린 집의 현관문. 그러고 보인 것은 자, 모두들. 편하게 들어와. 여기가 내가 혼자 쓸 수 있게 우리 남편이 빌려준 곳이야. 상당히 가식적인 미소를 장착한 며느리와 그런 아이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광경이람? 심지어 며느리랑 친구들은 모두 한껏 차려입은 데 반해 저는 추레한 차림이라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 제가 오늘 친구들 데려올 거니? 미리 다 치워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아줌마? 지금 시어머니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야? 어이가 없어서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쟁걸음으로 달려와 저의 귀에 속삭이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잠깐. 장단 좀 맞춰주세요. 저기 가운데 재수없게 생긴 여자애가 저랑 대학교 때부터 라이벌이라 제 앞에서 기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잠깐만 부잣집 사모인 척 좀 할게요. 라고 말을 하더니 다시 어울리지 않게 고한 투로 말하는 거예요. 자, 다들 편하게 앉아 있어. 아줌마,
아니, 네?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서 나랑 내 친구들이 먹을 최고급 에티오피아 커피 한 잔씩 내려오지 않고. 저것이 진짜 미쳤나? 마음 같아서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산 용병을 고용해서 며느리를 아프리카로 추방하고 싶었지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꼴이 무언가 사연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숨을 내쉬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죠. 어쩐지 아침부터 내 물건을 죄다 안방에 집어넣더니 저것 때문이었나? 대가리 꽃밭 며느리답게 정말 속이 투명한 행동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집을 치우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허참,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군요. 여하간 그렇게 며느리를 위해서 커피를 타오자 그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한껏 더 어깨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자기 장단을 맞춰주니까 용기라도 생긴 것처럼요. 고마워요, 아줌마. 아, 아줌마? 이게 진짜. 확 그냥 머리를 쥐어박아 버릴까 보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면 집에서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다짐하며 뒤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진짜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세요? 며느리가 말한 대학교 때부터 라이벌이 저를 향해 고갯짓을 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네, 그런데요? 라고 답했죠. 제발 이 우스운 광대짓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며느리의 라이벌이 그 키 큰 여자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저기 TV 앞에 있는 작은 가족 사진에는 왜 어머님 사진이 놓여 있죠? 마치 가정부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모두의 고개가 저절로 돌려졌고 정말 거기에는 며느리가 미처 치우지 못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 멍청한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며느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 우리 집에 개인 물건은 금지라고 했죠. 며느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말과 동시에 저를 밀치고는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날 정도였어요. 며느리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모두 피식거리며 오히려 며느리를, 아니 저까지, 아니 우리 집 전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며느리의 미친 짓 때문이었죠. 나 더 이상 이 미친 짓거리 못하겠다. 그만하고 다 때려쳐라. 아니. 아줌마, 뭐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쇼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한치도 더 응해줄 생각이 없었죠. 뭐 하기는 하나 있는 며느리의 정신 나간 미친 짓을 멈추는 거지. 아가씨들, 우리 며느리 친구라고 했죠? 나 사실 이 집 가정부가 아니라 얘 시어머니예요. 잠깐 장단 좀 맞춰달라고 해서 그랬던 건데 더 이상은 못하겠네. 다들 그만 나가요. 나랑 이 친구랑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모두 어디 가는 거야? 기다려. 친구들이 떠나가자 며느리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지. 제정신이면 이따위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동안 인내해왔던 것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모욕을 당해야 했고 며느리의 꾀병에 나 혼자서 감당해왔던 것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결심을 눈치챈 것인지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미 끝난 일이야. 자는 싹싹 비는 며느리의 팔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지는 건 더는 참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줄 알아. 그렇게 며느리는 절뚝이며 집을 떠났고 그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 멀리 택시가 가까이 오자 언제 절뚝였냐는 듯 뛰어가는 모습에 모든 것이 꾀병이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아들놈은 출장에서 돌아와서는 상황도 모르면서 저를 탓하더군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들에게 순순히 져줄 생각이 없었어요. 막무가내?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자, 여기 청구서다. 네? 저 청구서라니요? 네 와이프가 우리 집에 머문가. 그에 대한 청구서 말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으니까. 모두 다 물어내고 가라. 엄마. 정말 이러시기에요? 가족끼리? 너야말로 가족끼리 이러지 마라. 그 청구서대로 제대로 돈 내지 않으면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엄마! 아들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편만 들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은 건지 자기가 처음에는 잘못 살고 있었다는 둥, 이제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는 둥, 집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됐고, 청구에서 적힌 800만 원이나 내놔라. 아니면 너희한테 결혼 선물로 준 지금 너네가 타고 다니는 차, 그거라도 도로 내놓던지. 엄마. 치사하게. 나 원래 치사한 사람이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많이 봐줬던 거지. 빨랑 내놔. 아니면 고소라도 해주랴? 일단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생각은 없어요. 며느리도 뒤늦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런 나사빠진 자기만 아는 애를 다시 용서해줘도 될지를요.